당뇨는 성별, 나이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당뇨약을 먹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젊은 나이에 당뇨가 왔고 그 친구의 인생은 180도로 변해야만 했고 그로 인해 당뇨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항상 혈당의 수치가 오를까봐 좋아하던 술도 마시지 못하고 식습관 관리와 식단 조절을 하며 조마조마하던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만약 가까운 지인 중 당뇨 환자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슬쩍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을 그리다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팩트시트 2021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당뇨병 전 단계의 인구가 약 1500만 명에 달한다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당뇨병이나 당뇨병 위험에 있다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난 괜찮은데? 라고 말하기 무서울 정도로 급격히 늘고 있다 하니 평소 많은 관심과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매끼 먹는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 포도당이 비정상으로 높아지는 상태로 본래 혈액 속 포도당은 우리 몸의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해야 하지만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떨어져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등의 동반 질환의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안정화를 위해 적어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음식 관리를 일반인보다 더욱 세심히 체크해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이 당뇨에 좋을까요? 당뇨에 좋은 음식은 혈당을 유지하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이 높지 않은 음식들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에 좋은 음식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지인 혹은 가족 중 당뇨 환자가 있으시다면 많이 공유해주세요.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독특한 영양성분과 낮은 혈당 지수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섬유질이 풍부해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늦추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는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 비타민C, 칼륨을 포함한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뛰어나고 피로회복은 물론 면역 체계 향상, 눈 건강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왜 고구마를 먹는지 알겠죠? 또한 항산화제가 풍부해 체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를 줄이는 것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또 고구마 속의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 이는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당뇨 환자에게는 필수 요소이죠. 그럼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고구마 튀김이 생각나셨나요? 아마 튀겨서 먹는 게 가장 맛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튀길 시 지방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칼로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고구마는 껍질에 식이섬유가 가장 많고 생으로 드실 때 가장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나 기본적으로 굽거나 찌거나 끓여서 먹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고구마도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 조절도 필요한 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고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비타민 B12, 셀레늄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이 혈당 조절과 인슐린 민감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혈관 건강을 지켜 혈압 관리, 뇌졸중, 심부전증,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인 당뇨 합병증 위험을 줄여주며 염증을 감소시켜줍니다. 또한 미국의 당뇨협회는 오메가3 지방산이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하며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한 고등어를 당뇨 환자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탄수화물 함량이 낮아 혈당의 변동을 최소화하고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여 혈당의 상승을 줄여줍니다. 이외에도 동맥경화나 혈전을 예방하는 EPA와 뇌활동을 좋게 하는 DHA가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D, 비타민 B12인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당뇨 환자의 영양 공급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신진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고등어는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고등어는 조리 시간을 길게 하면 영양소가 손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리 시간을 짧게 하고 스팀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구이를 할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고등어의 양념은 지방과 탄수화물의 섭취를 높일 수 있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녹색 채소는 저칼로리이며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당뇨 환자에게 이상적인 식품으로 손꼽힙니다.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시금치 등 많은 종류의 녹색 채소가 있지만 이 중 가장 좋은 것으로 추천되는 것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낮은 칼로리는 물론 낮은 탄수화물의 함량으로 혈당 상승을 제한하고 혈당의 변동을 줄여주며
뉴트리션 저널에서는 시금치의 식이섬유가 소화를 지연시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드밴시즈인 파머컬러지컬 사이언스에서는 셀레늄, 카로티노이드 및 플라보노이드 등이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추가로 비타민C, 비타민K, 철, 칼슘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최고의 항산화 식품이라고도 불리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블루베리는 장수식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식품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세포와 조직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해 노화, 암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은 체내에서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잠재적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줍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탄수화물 섭취 후 우리 몸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의 수치가 53 정도로 낮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과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하루 약 20알 내외로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에는 혈당 수치 관리에 도움을 주는 무기질, 다량의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많이 들어있고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뉴트리언츠에 따르면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항산화 화합물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당뇨병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일은 거의 대부분 과당이기 때문에 과일꿀 등과 같이 단맛이 많은 과당들은 1일 권장 섭취량에 맞게 먹는 것이 좋으며 과일을 무조건 건강한 음식이라는 생각보다는 과일의 천연 과당도 결국 당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죠. 닭가슴살은 단백질로 구성이 된 식품으로 100g당 15에서 20g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먹는 게 적당할까요? 일반인의 경우 몸무게당 0.8g 정도 섭취하는 게 좋고 운동을 주기적으로 한다면 1에서 1.5g 정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몸무게가 70kg인 일반인이라면 56g 정도가 적당하고 최소 주 3회 운동을 한다면 70에서 105g 정도 섭취하길 추천드립니다. 미네랄과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어 피부질환 및 건강한 적혈구 형성, 백내장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오메가3와 리놀레산을 함유하고 있어 혈관의 노폐물 제거, 독소 배출을 돕고 칼슘 흡수와 뼈 강화 그리고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인 영양과 건강저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스티틴을 함유한 티펩타이드가 풍부해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병 질환인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고 채소와 함께 섭취를 하면 더 많은 효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사만 알고 있는 당뇨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당뇨병의 예방과 완화를 위해서 식단도 중요하지만 식습관 개선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폭식하지 않고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들어보셨나요?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 급격하게 혈당 수치가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단백질을 같이 곁들여 먹어주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하니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영양학자들은 단백질을 탄수화물의 안전벨트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사항을 더 알려드리자면 식사의 속도를 천천히 하세요. 식사의 속도 역시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음식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도 고려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여 근육량을 증가시키세요. 근육이 증가하면 당이 탄수화물을 근육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에서 당을 많이 소모하게 해줘서 혈당 수치가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혈압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식단, 식습관, 근육 운동을 통해 당 조절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과식은 당뇨 환자에게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식단 관리와 식습관 개선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습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을 그리다는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좋은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슬쩍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